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요즘에 봄인데 밖에 나가니까 막 벚꽃도 엄청 피고 진짜 좋은 그런 풍경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멀리는 못 나가고 앞에 있는 벚꽃들 이런 거 많이 구경하는데 여러분도 구경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저희 집 앞에 그래도 벚꽃이 제법 많이 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힐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 아니면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그래 지난 시간에 나 이런 거 배웠어 라고 생각나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저랑 배운 게 뭘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수면, 암. 저랑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을 저랑 같이 배웠는데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나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한 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자, 저는 정말 행복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웬간한 스트레스는 최대한 안 받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좀 스트레스가 좀 생길 것 같으면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저는 뜨개질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뜨개질을 하면서 뭔가 제가 그런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조금 마음을 조금 이완시키는 그런 시간들도 좀 가져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나 싶은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랑 공부할 때 제가 영상 중에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한번 하는 점수를 매겨보는 그런 영상을 넣어드렸는데 다들 행복 지수가 다들 높으셨나요? 자, 어떤 분은 분명히 높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낮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내가 나는 좀 뭔가 행복한 것 같았는데 내 내면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난 조금 약간 행복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어도 그런 테스트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구나 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행복 지수 검사했을 때 저하는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저는 170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행복감이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높다는 말을 그 지수로 이제 표현이 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스트레스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넘기는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생활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난 시간 스트레스가 왜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교감신경이 딱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스위치가 있다고 했죠. 자, 그 스위치가 바로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뇌에 있는 시상하부의 밑에 있는 뇌하 수체에서 신호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심장 콩팥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부신 거기다 신호를 줘서 거기서 코티졸 호르몬도 나오고 또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막 나와서 우리 몸을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끊임없이 받는 그 상황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기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뭐가 있었냐면 에너지를 빨리 끌어야 되니까 내 근육에 있는 단백질도 빼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쵸? 그리고 또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또 에너지로 또 사용도 하고 그리고 하물며 지방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막 사용해서 우리 몸을 빠르게 그 상황을 대처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당이 많아지니까 또 췌장에는 인슐린도 분비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몸이 돌아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활용이 되고 딱 소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코티졸 기전이 다시 발생해서 다시 또 당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쁜
병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당이 많아지니 또 우리가 면역력도 또 떨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백혈구가 또 당을 많이 먹으면 힘이 약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걸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은 저랑 영양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끼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미생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지금 공부를 했고, 미생물이 우리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죠? 자, 근데 우리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깨지는 거. 자, 어떨 때 우리가 균형이 깨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우리가 뭐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우리 특히 아이들, 요즘에 제가 논의 많이 설명했지만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요즘에는 한 친구가 걸리면 그 반 친구가 다 걸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 당연히 장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왜요? 그렇죠. 우리 장은 면역을 자그마치 70%를 담당한다고 여러분은 배우셨잖아요. 그쵸? 어디서? 그렇죠. 소장, 그리고 특히 회장에 있는 파이어판, 거기서 대장의 앞부분까지 이 파이어판이 존재하는데, 이 파이어판에서 우리가 면역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파이어판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려면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 균으로 포진이 돼 있어야 되는데, 환경 자체가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아지는 그런 환경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감기 많이 걸리죠. 근데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처방은, 그렇죠, 항생제를 처방을 많이 해주시죠. 자, 항생제. 이 항생제가 나쁜 것만 죽이면 너무 좋겠지만, 이 항생제를 맞으면 나쁜 균도 죽이지만 좋은 균도 같이 죽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유해균도 죽이고 유해균도 죽이니까 당연히 장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 균형이 무너지면 당연히 다시 이 장 균형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균형이 맞을 수 있는 우리 미생물의 먹이인 식이섬유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막 먹어서 다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 감기 걸려서 이제 병원 가서 약도 처방 받으면 편도가 부었으니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하물며 아이가 입맛이 없으니까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도 사주고 막 이러신다고요. 그쵸? 근데 우리 아이스크림, 그리고 특히 햄버거, 이런 음식들 어떤 애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죠. 우리 뱃속에 있는 유익균보단 유해균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균들은 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들어왔으니까 더 막 증식을 할 것이고, 반대로 유해균은 만들어지지 않는 장내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스트레스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자극적인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 먹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인스턴트, 뭐 닭발, 뭐 엄청 매운 뭐 떡볶이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장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장내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항생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들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고요. 하물며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제가 우울증에서도 얘기했었고 수면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자,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을 자그마치 95%를 만들어요. 어디서? 장에서. 그쵸? 장에서 만드는데, 장에서 이런 호르몬을 만들려면 당연히 유익균이 많아야 만들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유익균이 많아야, 그리고 우리가 그 유익균이 좋아하는 트립토판,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이런 행복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유익균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트립토판 음식을 아무리 넣어준다고 한들
얘가 행복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망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조금 이렇게 우울감도 좀 많으시고, 그리고 뭔가 수면도 제대로 못 취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 호르몬, 특히 세로토닌은 어떤 호르몬하고 연결이 있었죠? 그렇죠. 멜라토닌, 우리 수면 호르몬하고 연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을 이루게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무조건 유익균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항상 항상성, 균형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유익균도 있어야 되고 유해균도 조금은 있어야 되죠. 그 비율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장의 균형을 잘 맞춰줘야 신경계에 들어가는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흡수와 소화 과정을 잘 거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다 장내 미생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을 까먹지 마시고 저랑 이제 영양소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저랑 오늘 배울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 먼저 탄수화물. 자, 저랑 소화기관, 소화할 때 배웠던 영양소 기억나시죠? 우리가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랑 배웠던 그 소화기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상기시켜 보세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건 우리 몸속에 흡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탄수화물. 자, 우리가 탄수화물 가장 기본적으로 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화를 합니다. 자,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입에서 먼저 자, 소화를 한다고 했죠. 앙 씹으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효소가 나오면서 얘를 1차 분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쭈루룩 내려가서 위에서 분해를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위에선 하지 않고 여기서 나쁜 독소들 이런 것들을 위산이 딱 제거를 해주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소화를 어디서 하냐면 우리 소화에 아주 중요한 어디? 그렇죠. 이자 또는 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소화효소가 나오고 또 위에 바로 유문하고 연결된 십이지장 여기서 또 소화효소가 나와서 최종 분해 탄수화물 최종 분해인 포도당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자, 우리 몸에 힘도 내기도 해주고 그리고 뇌에서도 사용이 되고 또 근육에서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은 우리가 1g당 4kcal 열량을 내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뭐 탄수화물 그게 나쁜 영양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죠. 그쵸? 근데 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안 좋으냐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 밥만 먹는 옛날 우리 예전 조상들 보면 그냥 밥만 먹고 또 일도 하고 뭐 노동을 많이 하면서 뭔가 에너지원을 사용했다면 지금 현대 사람들은 당을 막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당을 계속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만큼만 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는 당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간에다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글리코겐 형태로. 근데 간은 굉장히 저장 창고가 되게 작아서 저장하다 못하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 간보다 더 큰 저장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지방세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만, 뚱뚱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내 몸에 혈액에 당이 많으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또 당뇨병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 게 바로 탄수화물의 영양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순당하고 복합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나쁜 탄수화물 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쁜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은 당질하고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질이 높고 식이섬유가 낮으면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당질이 낮고 당연히 식이섬유가 높으면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는데 또 거기서 어떻게 나누냐면 단순당과 그리고 복합당으로 나눠져요. 자, 단순당에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당류 그리고 이당류.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건 뭘로 나눠지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보면 이렇게 사슬로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아예 없으면 단당류고요. 그리고 하나 당하고 당이 이렇게 연결이 하나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는 말 그대로 다자가 마늘 다자야. 그래서 탄수화물이 막 여러 개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다당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단당류는 뭘까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그랬잖아요. 사슬이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굉장히 빨리 내 몸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딱 쓰이게 하는 식품이 있어요. 자, 우리 당 떨어졌어. 뭔가 힘이 안 나. 이랬을 때 우리 뭐 드셔요? 단 거 드시잖아요. 뭐 초콜릿을 드시거나 아니면 젤리 아니면 사탕 이런 거 드신다고요. 그러면 얘가 사슬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분해할 일이 없어. 분해가 될 필요가 없잖아. 딱 당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면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포만감이 없어. 먹어도 배고파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당이 많이 흡수가 되고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이 당을 내 몸속에 넣어주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당류는 우리가 당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포도당, 그리고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당류는 이건 설명하면 너무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거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도당과 연결되는 성분이 있고 그리고 포도당하고 과당 그리고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이당류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게 포도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갈락토스도 떼고 그리고 과당도 떼고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를 시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당이에요. 과당. 우리가 과당은 왜 문제가 되냐면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로 사용이 안 돼서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는 바로 간에서 지방으로 축적을 시켜요. 그러니까 과당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살이 찌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당이 뭐예요? 그렇죠. 액상과당.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주스. 우리가 편의점에서 많이 파는 것들, 그리고 과자,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 과당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만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상과당은 굉장히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과일도 과당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과일도 과당이 있죠. 근데 과일에는 과당만 있는 게 과당은 소량으로 들어있는 거고 과당 외에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정말 많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항상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과당이 있기 때문에 이 과일을 과하게 많이 드시면 과일도 살이 찝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막 예전에 한 자리에서 막 한 박스 겨울에 막 귤을 한 박스 다 까먹고 막 이렇게 되는 식습관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식습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반쪽 드시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하물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드시는 게 더욱더 좋죠. 왜냐하면 껍질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복합당에는 다당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자는 마늘 다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같이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다당인 거예요. 그러면 사슬이 막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당연히 분해를 하면서 우리가 포도당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해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합당을 먹으면 어떤 말을 하냐면 아 뭔가 굉장히 배가 불러, 포만감을 느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당을 먹으면 당연히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당이 바로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빨리 안 되니까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거예요.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내 몸 세포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바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다당류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녹말, 전분 아시죠? 그리고 식이섬유, 글리코겐 이런 애들이 막 붙어서 우리가 복합당을 만드는 건데, 자, 여기서 식이섬유, 여기에 셀룰로스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동물한테는 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쭉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냐면 바로 기억나시죠? 우리 미생물의 먹이가 뭐라 그랬었죠? 그렇죠. 식이섬유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 미생물한테 가서 이 미생물에 있는 효소를 막 분해를 해서 우리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장을 정말 좋게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복합당에 우리가 어떤 음식이 좋으냐면 우리가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백미는 정제된 쌀이니까. 왜냐면 쌀겨하고 쌀눈을 다 벗겨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그렇게 식이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식이섬유나 비타민 이런 것들은 좀 적고요. 이것보다 좀 더 우리가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거는 뭐냐면 바로 현미라고 하죠. 그래서 현미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이 현미가 일반 현미는 이렇게 가발나는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드는 대신 반면에 비소라고 하는 이런 물질도 좀 나와요. 근데 이 비소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를 좀 망가뜨리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암세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비소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비소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발화현미예요. 발화현미가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현미를 우리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얘를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근데 싹을 틔울 때 우리가 그냥 틔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 싹을 틔우려면 물, 수분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거기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거기서 우리 비소 부분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발화현미를 먹으면 좀 더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은 영양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미는 우리가 도전 과정 거칠 때 껍질을 덜 벗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 현미를 드시는 분들의 좀 불편함은 뭐냐면 뭔가 거칠거칠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근데 이 발화현미는 그 부분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화현미를 밥을 해 먹으면 그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보다 약간 쫀득쫀득한 이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현미를 드시고 싶어 그러면 발화현미를 조금 드시는 그런 습관으로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듯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음식물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탄수화물이 아닌 건 뭔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쌀밥, 과일, 빵, 당근, 고구마, 오렌지, 떡, 우유, 파스타, 초콜릿. 자, 여기서 탄수화물이 아닌 음식은 뭘까요? 고르셨나요? 자, 여기서 탄수화물이 아닌 음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의 양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근이나 고구마는 우리가 전분이 포함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일은 과당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초콜릿은 완전히 당만 있는 거. 단당류 아까 배우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음식들이 다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정말 먹는 것 중 우리가 하루에 동안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섭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꽤 많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그런 생활 환경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쪽에는 복합 탄수화물, 여기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복합 탄수화물은 지금 그림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자연식품이에요. 그렇죠?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어쨌거나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단순 탄수화물,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 우리 가공식품 같은 거, 라면이나 초콜릿, 그리고 짜장면 이런 것들, 그리고 햄버거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빠르게 당을 흡수시켜주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음식은 우리 장내 미생물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음식물이죠. 그렇죠? 특히 햄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부제도 많이 넣고, 방부제를 넣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음식물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그럼 음식물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랑 맨 처음에 배웠어요. 미생물이 하는 역할.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뭐였었죠? 발효 아니면 부패. 그쵸? 근데 얘가 부패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얘한테 미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식품 안에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식품을 우리 몸에 넣고 하물며 좋지 않은 음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 몸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음식들을 자꾸 먹다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지만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에 있는 그 소장에 있는 점액이 다 미생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건데, 장내 미생물이 망가져서 이 유익균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유해균으로 채워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가 느슨해지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때 우리가 독소, 나쁜 것들도 우리가 거르지 못하고 다 피로 다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를 계속 저랑 같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 탄수화물들은 우리가 적게 드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밀가루.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밀가루, 특히 우리가 거의 수입산 밀가루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입산 밀가루가 왜 안 좋은지는 기억하시죠? 왜 안 좋냐면 도전 과정을 당연히 거치는데, 그냥 도전 과정을 하려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런 타산이 안 맞으니까 화학 제품으로 쫙 위에서 뿌려서 얘네들을 씻어서 그리고 가루를 내서 우리한테 보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 그런 데서는 이런 타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싼 우리나라 유기농 이런 밀가루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산 밀가루 쓰는데 거기에 화학제품 같은 거 다 묻은 그런 밀가루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래, 그런 거 먹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지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는 시점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빵이 먹고 싶어. 그러면 유기농 밀가루,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기농 밀가루로 된 빵을 드시면 괜찮다. 하지만 빵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정제된 밀가루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당을 빨리 올리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밀가루 자체도 굉장히 단순당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빨리 흡수가 돼서 우리가 포만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의 빵을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당을 좀 피해 주시고 우리 복합당으로 드시는 식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